여러분, 식후에 혈당이 확 올라가서 걱정이시죠?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조합 하나면 이 모든 고민이 해결됩니다. 사과에 계피가루만 살짝 뿌려서 드시면 혈당이 안정되고 소화가 잘 되며 면역력까지 강해집니다. 계피는 천연 인슐린이라 불릴 만큼 혈당 관리에 탁월하고 사과의 펙틴과 만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계피가 천연 인슐린인 이유. 계피는 세계 3대 향신료 중 하나로 수천 년 동안 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계피의 가장 놀라운 효능은 바로 혈당 조절입니다. 계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인슐린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는 사실이 미국 농무성 연구센터의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계피가 이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계피는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줍니다. 인슐린 민감성이 높아지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더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계피가 이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계피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혈당 수치가 안정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계피는 또한 소장에서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음식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소장에서 당으로 분해되어 혈액으로 흡수되는데 이 과정이 너무 빠르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계피는 소화효소의 활성을 억제해서 당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그 결과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들고 혈당이 완만하게 유지됩니다. 한 영양학 전문가는 혈당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계피를 적극 권장했다고 합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계피를 식단에 포함하면 혈당 조절이 훨씬 수월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계피가 약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보조적인 역할로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꾸준히 섭취하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과가 만나면 완벽해지는 이유. 계피만으로도 훌륭하지만 사과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펙틴은 장에서 젤처럼 끈적끈적한 물질을 형성해서 당의 흡수를 더욱 늦춰줍니다. 계피가 소화효소를 억제하고 펙틴이 물리적으로 흡수를 지연시키면서 이중으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사과의 폴리페놀 성분도 주목할 만합니다.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계피의 항산화 성분과 만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두 가지 항산화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강해집니다. 특히 혈관 건강에 좋아서 혈관벽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사과의 비타민C와 계피의 항염 성분도 환상의 조합입니다. 비타민C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감기나 독감 같은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피의 신라말데하이드 성분은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을 해서 병원균을 억제합니다. 겨울철에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이 사과에 계피를 뿌려서 드시면 면역력이 강화되면서 질병에 덜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화 기능도 개선됩니다. 사과의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고 계피는 소화효소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이 식후에 사과 계피차를 마시면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피의 따뜻한 성질은 몸을 데워주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사과와 계피를 함께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과를 깨끗이 씻어서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그 위에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서 먹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계피가루는 한 꼬집 정도면 충분하고 취향에 따라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구운 사과에 계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사과를 반으로 자르거나 슬라이스해서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구운 다음 계피가루를 뿌립니다. 살짝 달콤하게 만들고 싶다면 꿀을 한 방울 떨어뜨려도 좋습니다. 구운 사과는 소화가 더 잘 되고 계피의 향도 더욱 풍부해집니다. 겨울철 따뜻한 간식으로 안성맞춤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사과 계피차를 만드는 것입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사과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넣습니다. 계피 스틱 하나를 넣고 약한 불에서 20분 정도 끓입니다. 은은한 사과 향과 계피 향이 어우러진 차가 완성됩니다. 식후에 마시면 소화도 돕고 혈당도 안정시켜줍니다. 차갑게 식혀서 마셔도 맛있고 따뜻하게 마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요거트에 사과와 계피를 넣는 것입니다.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나 그릭 요거트에 사과를 잘게 썰어 넣고 계피 가루를 뿌립니다. 요거트의 유산균은 장 건강에 좋고 사과의 식이섬유는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내 환경을 더욱 개선합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든든하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피의 종류와 양입니다. 계피에는 세이론 계피와 카시아 계피가 있는데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쿠마린은 과다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쿠마린 함량이 낮은 세이론 계피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섭취량은 계피가루 기준으로 한두 티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사과와 계피를 꾸준히 함께 드시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첫째, 혈당이 안정됩니다.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완만하게 유지되면서 피로감이나 어지러움이 줄어듭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 모두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약을 드시는 분들은 임의로 약을 줄이거나 끊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둘째, 소화가 잘 됩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던 것이 편안해지고 장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변비도 개선됩니다.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켜서 장 건강이 좋아지고 이는 전신의 면역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배에 가스가 차거나 복부 팽만감이 있던 증상도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항산화 성분들이 면역세포를 보호하고 활성화시켜서 감기나 독감에 덜 걸립니다. 몸이 쉽게 피곤하고 자주 아프시던 분들이 사과 계피차를 꾸준히 드시면 점차적으로 활력이 생기고 질병에 강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에 효과를 더욱 실감하실 겁니다. 넷째,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계피의 따뜻한 성질과 신라말데하이드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량을 늘려줍니다. 손발이 차갑고 저리던 것이 따뜻해지고 혈색이 좋아집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영양소와 산소가 온몸 구석구석 잘 전달되어서 전반적인 컨디션이 향상됩니다. 다섯째, 항염 효과로 만성염증이 줄어듭니다. 우리 몸속에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염증이 쌓이는데 이것이 관절염, 혈관 질환, 심지어 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과와 계피의 항산화, 항염 성분이 이런 만성 염증을 줄여주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과와 계피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첫째,
계피는 과다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카시아 계피에 들어있는 쿠마린 성분은 고용량에서 간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에 계피가루 한두 티스푼 이내로 섭취하시고 장기간 대량으로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둘째, 고혈압이나 당뇨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피가 혈압과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과 함께 드시면 혈압이나 혈당이 너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계피를 식단에 포함하시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고 혈압과 혈당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계피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계피를 먹은 후 입안이 따갑거나 가려움증, 두드러기, 소화, 장애가 나타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은 계피를 대량으로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혈액응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계피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혈액응고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사과와 계피만으로 모든 건강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모두 함께 이루어져야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사과와 계피는 건강한 식습관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사과와 계피에 몇 가지 재료를 더하면 영양과 맛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꿀을 한 방울 넣으면 계피의 매운맛이 중화되고 꿀의 항균, 항염 효과까지 더해집니다. 꿀과 계피는 예로부터 만병통치약으로 불릴 만큼 궁합이 좋습니다. 다만 꿀도 당분이 있으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소량만 사용하시거나 생략하셔야 합니다. 생강을 조금 넣으면 몸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소화를 돕습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항염, 항구토 효과가 있어서 속이 메스꺼울 때 특히 좋습니다. 사과 계피차에 생강 한두 조각을 넣으면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가 추가됩니다. 아몬드나 호두를 한 줌 곁들이면 혈관 건강에 더욱 유리하고 포만감도 높아져서 간식으로 완벽합니다. 다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니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레몬즙을 한 티스푼 넣으면 비타민C가 추가되고 상큼한 맛이 더해집니다. 레몬의 구연산은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과 계피차에 레몬을 넣으면 향도 좋고 면역력 강화 효과도 배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건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식후 가벼운 산책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식사 후 15분 정도만 걸어도 혈당 상승이 크게 줄어듭니다. 산책은 소화도 돕고 기분도 좋아지게 만듭니다. 유산소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운동을 하시면 인슐린 민감성이 높아지고 혈당 조절이 쉬워집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근육은 당을 저장하고 사용하는 주요 장소입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혈당을 저장할 공간이 넓어지고 혈당 조절이 수월해집니다. 가벼운 아령 운동이나 밴드 운동, 스쿼트 같은 것을 일주일에 2~3번 정도 하시면 근육을 유지하고 기초 대사량도 높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도 매일 하시면 좋습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풀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스트레칭을 하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종아리와 허벅지 스트레칭은 하체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당뇨로 인한 말초,
신경 증상을 예방하는 데도 유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과에 계피가루를 뿌려서 먹으면 혈당이 안정되고 소화가 잘 되며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계피는 천연 인슐린으로 불릴 만큼 혈당 조절에 탁월하고 사과의 펙틴과 폴리페놀이 계피의 효능을 배가시킵니다. 생으로 먹거나 구워서 먹거나 차로 만들어 마시거나 요거트에 넣어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계피는 하루 한두 티스푼 이내로 드시고 쿠마린 함량이 낮은 세이론 계피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로 약을 드시는 분들, 계피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 혈액응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사과를 드실 때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보세요. 간단한 변화 하나로 혈당이 안정되고 소화가 좋아지며 면역력이 강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겁니다.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에 사과 계피 차 한 잔으로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건강을 지키세요. 건강은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